반갑습니다. 전원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국민 5,200만 국민 여러분, 지금 이곳은 기호 10번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께서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급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난 극복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는 텅 비어 있고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기본소득으로 나라의 국가를 허물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간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지금 기본소득당 한 달에 65만원씩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돈은 자그마치 500조에 가깝습니다. 500조. 원외정당 기본소득당이 무슨 돈으로 500조를 국민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국가혁명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1억원씩 준답니다. 4,300조입니다. 결혼하면 30만 명에게 3억씩 준답니다. 900조입니다. 이 5,200조를 어디서 마련해서 준다고 합니까?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5,200조를 발행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처럼 몰락하게 됩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외환보유고 4,600억은 주식 유가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양적 완화로 긴급 재정명령으로 5,000조를 발행하면 대한민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제2의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당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민주당 2중대, 3중대 모든 정당들이 국가는 없는데 돈을 마구 퍼다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IMF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리스는 기본소득으로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정책, 잘못된 후보들의 정책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개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면한 생산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이 사회 경제가 굴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편적 복지 마구 퍼다주는 기본소득 모든 돈을 풀어서 국간을 허무는 이 양적 완화 기본소득은 망국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기본소득 정책, 돈을 마구 퍼다주는 정책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시험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휘둘려서 그리스처럼 망해가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오준환 후보 사퇴하시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사퇴하십시오. 당장 어떻게 국민들을 미혹해서 돈을 마구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경재 후보는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실 분입니다. 김경재 후보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후보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실 깨끗한 후보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한 시민 여러분, 저희는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유세단입니다. 여러분께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곳 천안에 왔습니다. 잠시 후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공약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저희
당 대표님이십니다. 신자유민주연합 당 대표님 박성구 당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님 올라와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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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구.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신자유민주연합 대표 박석우입니다. 먼저 천안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통틀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거꾸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지금 이 성능 높은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정치인들입니다. 하는 꼴들이 하도 밉고 날이면 날마다 신문을 보면 텔레비를 보면 그저 여야 간에 싸움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꼴,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멱살잡이에 주먹 다짐까지 하는 이 정치인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 자리가 저는 한없이 연구스럽고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쩌든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3월 9일날 여러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의 안녕과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지도자를 어차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왔고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잠깐 꼴보기 싫고 속상하고 미움도 투성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일념으로 서서 들어주시라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면서 귀만 열고 좀 제 말씀을 조금만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 3일 후면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선거 일주일 전에는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텔레비 그 어느 곳에서도 누가 앞서가는지 뒤서가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보는 14사람 후보 중 대선 판세를 저 나름대로 분석해드리고 왜 김경재 후보야 되는가 하는 현실적인 방위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옆에 제가 존경하는 허경영 후보님의 유세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경재 후보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응원해주신 우리 허경영 후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선거의 양상은 세 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한 사람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 나라 언론들이 제1당, 제2당만 집중해 있고 여기다 크로스시키기 때문에 누가 3위를 달리고 있는지 4위를 달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1, 2위를 맹추격하고 있는 후보는 바로 우리 김경재 후보입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지금 3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김경재 후보가 고민했습니다. 고려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60%에 가까운 국민들의 여망을 어떻게 보답할 것이며 본인이 출마하는 것이 이 국민의 영화를 반영받는 것인지 고심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늦게 본회의 찬 구국의 결단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연일, TV, 신문,
언론에서 도배되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의 치부나 험담이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왜 김경재 후보여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큰 이유는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토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설에서 돈 좀 벌으면 국회로 진출하고, 또 그리고 의사하다가 돈 벌면 또 정치한다고 나오고,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인기가 좋으면 정치한다고 나오고, 그 다양한 직종 중에서 소위 돈만 벌으면 나오는 마지막 종착지가 이 정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똑바로 되지 않고 똑바로 가지 않고, 한마디로 정치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난장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재 후보는 어떻게 다르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일찍부터 정치의 뜻을 뒀고 실제로 정치 학문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방의 의무죠. 국방이죠. 나 이 두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군대가 뭔지, 군대 갔다 왔는지, 그리고 계급장이 어디서부터 올라가는지 아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모르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방 의무를 국군 최고사령관인 동수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든 미우나 고우나 이 나라 국회 정치의 본사는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공부하고 습득해서 위대하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국회의원 해보셨습니까? 한 분은 변호사를 시작해서 시장, 도지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거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통령을 한다고 하니까 그의 아들이 어디를 갔다 뭐 노름을 했다, 그의 부인이 과용차를 타고 다녔다, 관제 카드를 사용했다, 뭐 초밥을 20인분을 먹었니, 약을 비서가 사다 줬냐는 사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취약한 나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 후보 국민의 여망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현재 그 중심축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했으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검사만 분야의 검사 9번 구수, 재수가 아니라 9번 구수를 해서 검사가 됐고, 어쩌던 문재인 대통령이 9계단 5계단을 띄워서 검찰총장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보답은 못할망정 이제 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반대 세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안 두겠다, 버릇을 고치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쳐넣겠다, 아니 싹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 정치인단의 윤리 도덕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손바닥에다가 임금왕자를 쓰고 다니고, 내 엊그제 차마 못 볼 걸 봤습니다.
저 밑에 아랫육으로 유세하고 내려가면서 자기 옆에는 삼선호를 앉혀놓고 자기 옆에는 보좌관을 앉혀놓고 부두시는 채로 KTX 자리에다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는 그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의 꼬라지가 이 사람의 행태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했을 때 우리와 함께 공포 아니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중요하고 정치도 잘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품성과 인격과 덕목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에서 우리의 안위를 이 나라가 똑바로 봤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외교입니다. 외교. 지금은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입니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이제 통역이나 옆에다 두고 얘기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누구와도 수사능 없이 영어를 구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제대로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두 분들에게 묻습니다.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과연 외국 정상과 수사능 없이 소통할 수 있는지, 우리 김경재 후보 17년간의 미국 유학생활과 좀 어려운 시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마는 대학 동문들 그리고 조야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우리 김경재 후보 바이든과 요즘 말로 말하면 절친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외교 무대에서 단단히 우리 국격을 대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의 수원,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숙제는 남북관계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보셨죠? 우리 머리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ICBM이 무슨 뭐 장거리 미사일이 하는 쇠붙이가 팡팡 우리 머리로 솟구쳐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 어린 것들 하자는 대로 비유 다 맞춰주고 백두산 꼭대기 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라는 가수를 데리고 가서 흔연역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흥겨웠게 장단까지 맞췄습니다마는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돌려준 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고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김정은이라면 아니 김정은이 동생 이름 김여정입니까?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경재 후보님 여러분 모르시죠? 김대중 정부 때 맨 먼저 우리나라 정치인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 실타래처럼 꼬였던 남북관계를 시원하게 풀고 오신 해법을 제시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특별 보좌역으로서 지근거리에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보수 진보 아니 패거리 정치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날만 뛰면 사고고 지금 요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까지 이들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이런 극단의 보수 진보 영호남의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 바로 우리 김경재 후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북을 동시하고 있는 김정은이 아우르고 달리면서 이 나라 통일 문제를 시원하게 원만하게 풀어갈 지도자 우리 김경재 후보임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운명의 시간은 며칠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깜깜이 선거, 누가 앞서가는지 뒤서가는지 모르는 희한한 선거가, 불빛 선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운명과 국가 장래를 위해서 심각히 고민하시고 숙고하셔서 우리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인사에 다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네, 안녕하십니까. 청해시민 여러분, 저희는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유세단입니다. 여러분께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들려드리기 위해 이곳 천안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김경재.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대선 주자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대통령 후보십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 자유, 우파, 구국 대통령 후보십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짓 촛불로 집권한 주사파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분열하게 했습니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표에 몰려서 자살을 하거나 감옥에 수감이 되고요. 나라의 국가는 거덜이 났습니다. 감기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민을 겁박해서 자영업자를 몰락해 했고요.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젊은이들은 이번 생에 아파트 소유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종부세로 2중 3중의 세금으로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요. 쓸만한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멀쩡한 원천은 본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사파 정부에 5년을 맡기게 된다면, 또 주사파 이중에 속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주사파 1중대, 주사파 2중대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구국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후보가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입니다. 김경재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아우네 장터에 갔다가 두 번째로 여기 왔는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앞에 신세계 건물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교보문고도 있고 자리는 잘 잡았는데, 옆에 허아무개 후보가 또 우리가 일어나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저 옆에 있는 허아무개 저 양반이 어저께 쟤를 바람맞췄어요. 우리가 제3후보들이 어제 어디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토론을 하는데 그 주최자 측에 허경영 후보 나오냐? 나온다 이거. 조원진 후보 나오냐? 나온다 이거. 아 그럼 내가 가겠다. 근데 아니 왜 그 사람들이 꼭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가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허경영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무슨 질문이냐? 아니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여기 있는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두 달에 1억을 받는다. 1억. 아니 나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1억을 주느냐? 나 그거 좀 묻고 싶다. 18살부터 100살까지가 우리나라 인구의 4,200만이 넘어요. 4,200만이 넘는 사람에게 1억을 주려면
4,200조가 필요합니다. 조. 엄청난 돈이야. 1조도 큰 돈인데 4,200조를 내려니까 아니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데 좀 묻고 싶다. 그런데 질문을 못했어요. 이따 오면 여러분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챙기고 자기가 대표를 한다고 난리 벌써인데 오늘 현재로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재명하고 또 뭐 합작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박근혜 내에서 하는 사람이 이재명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나. 안철수라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또 그것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어제 그 양반이 못 나와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이 플래카드 쭉 달린 거 보셨죠? 플래카드에 조원희가 왼쪽에는 자기 사진 넣고 오른쪽에는 박근혜 사진을 딱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거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아니 박근혜가 출마했는지 조원희가 출마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1년여 특별보좌관으로 비서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허락할 리가 만무한데 어떻게 그러면서 남 얼굴을 이렇게 내세우냐. 이거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투표하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허경영, 조원진 사람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제가 주로 상대로 삼고 있는 기호 1번과 기호 2번에 대해서 몇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기호 1번의 이재명은 자기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엊그제 막 재고 다녔어요. 근데 제 이름이 김경재인데 제자가 자2, 제2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제 친구들이 김자는 빼고 야 경제의원 왔냐? 경제총재 왔냐?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저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 해서 유능한 김경재 대통령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고 자기가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거야. 그런 경제 대통령.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이 사람은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제 대통령을 합니까? 여러분 기축통화 아시죠? 전 세계에서 종이떼기로 맨날 그 통화를 다른 사람들이 다 신용으로 생각하고 다 받아주는 통용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가 딱 하나예요. US 달러, 미국 달러만 가능한 거야.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 기축통화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을 하자는 사람이 기축통화도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양반이 가지는 대장동 사건의 스캔들이나 그 부인 해경공 김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얘기 입에 올리기가 치사해. 안 하겠어요. 특히 여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대장동 문제는 이게 막 터지고 오늘도 터지고 어제도 터져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유나무계 얘기를 합시다. 이 사람은 멀쩡한 대통령 1600만을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을 말도 아닌 혐의로 가지고 수사하고 고문하고 고문 많은데 취소해서 잘못됐어요. 고통을 주고 끌고 다니고 구속 적부심이 지나는데도 구속을 풀지 않고 적부심을 해서 다시 석방해달라는 것도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 벌금을 내라고 해서 벌금을 안 내니까 못 내니까 다른 자기 편에 있는 사람 한명숙이는 벌금을 안 내도 그 사람은 집을 잡거나 아파트를 공매하거나 그런 거 안 했는데 박근혜 10만원 팔아가고 씌워서 벌금을 치웠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사형 9개월이나
감옥소에 집어넣은 이런 고약한 검사 나부랭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있냐면 여러분은 없는 죄를 만들고 검찰 공화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부 검찰들의 쩔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아니 1번이고 2번이고 찍을 사람이 없다. 일본을 보니까 이런 뭐 대장동이 있고 뭐 형수 욕상욕 뭐 영화부 김아무개의 얘기 뭐 자기 형님 정신병원에 넣은 얘기 온갖 얘기 요새는 뭐 그 같이 했다는 김맨배나 김묵인가 변호사 그 난리 벌써 막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못 찍겠다. 그래서 기호 2번을 봤더니 이건 한 수 됐다. 나무 관세음 모살도 아니고 무슨 아베 사라하제 뭐 몽이 스바제 뭐 주술을 했는데 내가 난리 법석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 청와대 뒷뜰에서 매일 아침 저녁 부당 노당 목구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거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1번도 못 찍고 2번도 못 찍고 말을 상스럽게 하면 찍을 놈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권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기호 10번 김경준은 박정희 대통령을 한때 비난하느라고 데모를 많이 하다가 외국에 가서 망명생활을 16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망명가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망명을 하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끼친 위대한 공헌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이 양반이 이 나라를 살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으니까 그 따님인 박근혜 의원하고 제가 국회에서 만난 박근혜 의원하고 같이 지난 10년 동안에 정치적 명호를 같이 했습니다. 처음 5년은 그 양반을 위해서 선거운동하고 당선시키고 특보도 하고 기획특보도 하고 홍보특보도 하고 쭉 있다가 나머지 5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보수단체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한 2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억지로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오늘처럼 이렇게 쌀쌀한 날씨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 나가서 이 나라 자유민주를 위해서 외치는 수많은 1150만의 국민과 같이 자유민주를 위해서 목 터져라고 외쳤던 광화문 세력의 대변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김경준을 밀어주시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저기 있는 승용 아저씨들에게도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1600개의 핵무기, 핵탄두를 러시아에 반납하고 우크라이나 각서라는 걸 받았어요. 부다페스트 각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침범 안 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푸틴이라는 나쁜 놈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시해서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결의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전부 공군으로 돌아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젤렌스키가 단순한 정치적 각서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각서 따위 가지고는 안 된다. 조약을 맺어야 한다 해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서 그것이 7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이 나부랭이 한다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 아직 한국의 요마양 요꼴로 끌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 거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5년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근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요새 요모양 여꼴로 나라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자력은 인류의 적이라고 때려 부시하고 난리 쳤잖아요. 고리 원전 연구 폐쇄시키고 한울 원전 1호 하다가 중단시키고 난리 벌써가 차고. 그러다가 엊그제는 뭐라 그랬어요? 원전이 앞으로 우리 60년 동안 우리 국민의 먹거리가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상태가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노예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원전 폐쇄에 따르는 국가 경영에 대한 배인죄, 잘못에 책임을 줄까 봐서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원전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지속하게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을 이어서 이 나라를 다시 흔들겠다는 이재명에게 다시 대통령을 맡겨야 됩니까? 안 맡겨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의원이 후보가 됐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출마 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좀 아는데, 후배이고 잘 아는데, 저도 그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에요. 빨갱이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하고 대통령 직등하고 싸움 안 해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유나무개가 아니고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됐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 사람도 대통령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제1당과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와 결함이 있는 것이요. 예를 들면 홍준표도 보세요. 홍준표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자기 1등이요. 그러나 당원 선거에서 떨어졌어. 당원의 선거에 조작이 우리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억울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승복을 못하다가 요새 간신히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경우에도 성남 근처에 주사파, 경부 동부연합 이런 좌파들이 깔려 있어요. 절대로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흉내냈던 민주주의가 아니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요약하자면 1번을 찍거나 2번을 찍거나 이 나라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3만 불 딱 타겟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이것이 그 두 사람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공산화돼. 이 나라 사유재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오래 정치적 경험이 있고 미국에 가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잘 배워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경영하는데 나름대로의 견문과 경험을 쌓은 불추 김경재에게 여러분을 찍어주시면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찍어주시면 여러분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부동산을 잡는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천안 삼거리에서 나라와 세상이 편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편해야 돼. 천안이 그 뜻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천안 사람들의 기계. 그래서 오늘 천안에서 여러분이 김경재를 압도적으로 찍어주기를 기원하면서 자, 여러분에게 대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10점 만에 10점 주호수와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김경재 네, 김경재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기호 10번 김경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기호 10번 김경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자유민주연합 10번 김경재 후보